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녹화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제가 엔게라는 그 국제 학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초청을 받아서 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학회 참석으로 수업을 좀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지난 시간에 해줘가지고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로 녹화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폴리머 피직스 강의에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폴리머 피직스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피직스, 매스매틱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제 강의가 그래도 물리나 뭐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면 굉장히 저는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강의 내용에서 최대한 그 수식을 이야기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의미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혹시나 아직 그 제가 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오늘 이제 강의할 이 다이나믹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도 편하게 강의가 끝나고도 학기가 끝나고도 찾아와서 좀 뭐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Unentangled and Entangled Polymer Dynamics예요. 사실은 이 앞에서 제가 한 반 정도는 폴리머 솔루션 내용을 조금 넣었는데 사실 폴리머 블렌드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그냥 그 좀 리뷰하는 느낌으로 좀 몇 장 슬라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리머 블렌드는 뭘까요? 폴리머 블렌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리니어한 폴리머를 다루는 게 아니고 폴리머 여러 종, 간단하게는 폴리머 두 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폴리머 블렌드는 이제 a member of a class of materials analogous to metal alloys 마치 금속 합금 이제 합금이죠. 합금처럼 두 개의 고분자가 섞여 있다. 섞여가지고 create a new material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균일하게 섞여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다른 물리적인 성질을 보여주는 이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섞여 있는 용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는 mixture of polymer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저도 파워포인트로 녹화하는 게 좀 어색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어서 폴리머 블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균일하게 섞여서 새로운 물성을 나타내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고요.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뭐 이런 리니어한 폴리머를 다루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었죠. 그래서 제가 막 많은 수식들을 다 건너뛰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폴리머 블렌드는 굉장히 어렵다. 당연히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잡한 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non physical at all 하기 때문이에요. 뭐 우주에 고분자가 떠 있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주는 굉장히 극저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말하자면 사고 실험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대로 배워야 이제 뭐 폴리머 오늘 다룰 이제 폴리머 솔루션이라던가 용매와의 인터랙션이나 체인 간의 인터랙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이나믹스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블렌드를 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우기 위한 상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기존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모노가 그냥 프리한 스페이스에서 MT한 스페이스에서 막 지멋대로 움직이던 상황에서 이제는 다른 폴리머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 모노머 입장에서는 얘가 가까운데 G가 연결된 것보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뭐 가까운 애들끼리 연결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나 싶죠. 이제 모노머끼리 연결된 것끼리 아무래도 그 컨스트레인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요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레티스 모델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방이에요, 방. 방 안에 이런 구슬들을 채워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레티스 모델을 피직스에서, 머테리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워낙에 직관적이기도 하고 이 모노머 사이 인터랙션을 이 배위 개수에 따라서 배위라는 거는 이제 얘가 접해 있는 건데요. 얘가 만약에 3차원으로 이렇게 그 정사각형으로 쌓였으면은 얘가 접해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그 위아래 다섯, 여섯 개겠죠. 얘네까지 고려하면은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12개, 뭐 그 이상이 되겠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레티스 모델은 아주 간단하게 이 재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물론 이제 현실과 거리는 있지만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최종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나서 실제 값을 계산할 때 쓸 때는 항상 어떤 글씨가 컨스탄트 값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론으로는 뭐 F 뭐 X라는 식을 얻었는데 실제로 뭐 물리량을 이제 측정해가지고 비교할 때는 항상 컨스탄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컨스탄트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온도나 프레셔, 뭐 주위 환경, 뭐 휴미디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즉 이렇게 모델이 어느 정도면 잘 맞으면 뭐 이런 함수들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제 우리가 측정하는 물리량들을 이해하고 또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레티스 모델은 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폴리머 A는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 선을 그어보면은 대략 5개씩 있는 것 같아요. 5개씩 뭐 이런 식으로 방을 채우고 있어요. 폴리머 B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네가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노머 간의 연결되는 컨스트레인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개수를 셀 수 있어요. 경우의 수는. 얘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똑같은 길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기에는 모노머가 똑같으니까 파랑색, 빨강색. 얘가 자리를 바꾸든 옆에 얘랑 연결이 안 돼 있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1, 얘도 1.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K 로그 오메가라고 했는데 로그 1은 0이죠. 그럼 엔트로피가 없어요. 이제 엔트로피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얘는 이제 경우의 수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엔트로피가 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 초기 상태 엔트로피는 없다. 그럼 믹싱 후에는 경우의 수가 A, B라고 하면 얘는 1보다 크겠죠. 딱 봐도 색깔이 다르니까 뭐 계산하는 게 좀 머리가 아프긴 하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엔트로피 값이 증가해요. 근데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우주에서는 엔트로피는 지금까지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해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렇게 다들 믿고 있어요.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무조건 엔트로피적인 관점에서는 선호되는 현상이에요. 즉 선호된다는 것은 엔트로피는 무조건 섞으려고 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폴리머 A랑 B를 뭐 매트릭스나 뭐 드랍으로 매트릭스에다가 다른 폴리머를 이렇게 찔러 넣거나 이래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폴리머에 있는 모노머가 주위랑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심플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3차원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살짝 가까이 있다가 멀어졌다 하는 거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뭐 사람이 계산하기는 솔직히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정해진 위치에서 바둑판처럼 요거에 계산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티스 모델을 이용하면 폴리머,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폴리머 A와 B가 어떻게 섞일 수 있는지, 뭐 섞이면 어떤 양상을 나타낼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후반부에 나올 그 연력학에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나 뭐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고분자가 섞이면 다양한 몰폴로지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모두 다 페이즈, 즉 균일한 상,
이제 상이라는 거는 균일해가지고 그 외부와 그 물질의 외부와 명확하게 인터페이스가 구분이 되는, 내부와 내부가 구분이 되는, 그리고 이 페이즈 내부에는 아주 균일한 물성을 보여주는 이런 걸 이제 페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페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폴리머 솔루션은 엔트로피적인 관점에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죄송해요. 이거 레귤러 솔루션은 이제 마치 물과 에탄올 섞듯이. 근데 이제 폴리머 솔루션은 파란색 용매에 주황 색깔 폴리머를 섞어요. 그러면 주황색끼리 연결이 돼야 되니까 방을 채우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요. 근데 폴리머 블렌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줄겠죠. 그래서 엔트로피적인 관점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엔트로피 경우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섞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잘 섞여요. 폴리머는 훨씬 더 안 섞여요. 용매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물론 분자가 작으니까 잘 섞이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엔트로피적인 관점에서 봐도 얘네들은 똑같은 개수의 분자가 섞인다고 했을 때 고분자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더 잘 섞여요. 기본적으로 폴리머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조건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폴리머 블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뤘었고요. 폴리머 블렌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뭐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면, 이제 여기 이제 경우의 수가 1이고 얘도 1이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개 섞음, 얘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는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그러면 0이 되니까 이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우의 수만 세면 돼요. 이제 뭐 체인에 실제로 이걸 셀 수 있냐? 일단 이 레티스 모델이 실제가 아닐 뿐더러 굉장히 모노디스펄스한 경우라면 그래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심플한, 이게 몇 개죠? 5개, 5x5. 5를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이런 분포로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컴퓨터를 통해서 이 주황 색깔의 폴리디스퍼시티, 즉 이제 체인이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뭐 평균적으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값들을 컴퓨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레귤러 솔루션, 즉 이제 물과 에탄올을 섞는 것 같은 거는 엔트로피를 엄청나게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훨씬 잘 섞이고요. 폴리머는 훨씬 덜 섞여요. 그러나 여전히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폴리머는 이제 엔트로피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섞입니다. 엔트로피적인 관점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충분히 똑같은 슬라이드로 설명을 했지만, 에너지 텀이 이제 문제예요. 이제 연력학은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컨트리뷰션이 깁스 프리 에너지나 뭐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나 뭐 이제 프리 에너지, 즉 반응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얘는 이제 명확해요. 이제 뭐 고려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섞고, 얘는 몰라요. 그래서 얘가 섞기 싫으면 경쟁하는 거고, 얘가 섞고 싶으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섞고 싶으면 얘는 무조건 섞으니까 엔트로피는 두 개가 모두 다 섞는 거 원하니까 프리 에너지도 섞일 때 무조건 낮아지고, 즉 무조건 섞이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도는 안 했지만 뭐 에너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 프랙션인데, 이제 뭐 분율, 뭐 부피비라고 봐도 되고, 지금 레티스 모델에서는 뭐 이런 파라미터들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폴리머 피직스에서 전부 다 까먹어도 이 카이만은 기억하기를 바래요. 이 카이라는 이제 인터랙션 파라미터라는 게 에너지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고요. 인터랙션 파라미터는 뭐 Z는 이거 이제 뭐 결합되어 있는 배위수인데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뭐 이것도 어차피 KT로 상쇄가 되니까 KT도 이제 무시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즉 모노머 A와 B가 같이 있는 거가 A끼리 있는 거랑 B끼리 있는 거의 평균보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냐 아니면 불안정하냐,
AB가 붙어 있는 게 안정하다면 상식적으로 이게 섞는 걸 원하겠죠. AA와 BB로 분리되는 게 안정하면은 분리되겠죠. 결론은 이거를 이제 수식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가 즉 카이의 부호에 따라서 섞인지 안 섞인지 결정되죠.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에너지 텀과 엔트로피 텀을 이제 풀 이퀘이션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 이제 에너지 텀, 요게 엔트로피 텀. 그래서 요거를 플로리 허긴스 이퀘이션이라고 아주 유명하고 플루머 피직스의 한 획을 긋는 뭐 보통 이제 그 F는 ma 뉴턴이 발견했던 뭐 그런 것처럼 뭐 상대성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죠. 대표적인 시그니처 이퀘이션들이 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면 뭐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의미들을 조금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너무 잘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부호에 따라서 섞는 게 결정되고 카이가 양수일 때 이때만 엔트로피와 에너지 중에 어떤 게 더 우세한지에 따라서 섞는 게 결정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랑 좀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해가 됐는지 아니면 더 설명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긴 하니까 잘 이해했을 거라 믿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고분자 폴리머 블렌드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폴리머 솔루션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폴리머 블렌드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 폴리머 솔루션도 이런 그 다이어그램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페이즈 다이어그램인데 여기 이제 그 포물선 안에 요 영역은 싱글 페이즈가 하나 즉 섞여 있는 거고요. 그 외부분에는 전부 다 섞여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섞여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2와 3으로. 그럼 2에서 멈출 때, 3에서 멈출 때는 어떤 식으로 얘네가 분리가 되는가를 이제 사실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기 이 사이에서 멈추면은 이렇게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가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뭐 여기에서 멈췄다고 해봐요. 멈추면은 이제 그 여기 2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는 이 선과 조성이 두 개로 쪼개진다 치면 처음에 평균이 이 조성이었다고 치면 이렇게 쪼개지면 뭐 자유에너지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여기서 더 쪼개지면 더 올라가요? 그럼 불안정해지죠? 그러니까 그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다가 굉장히 충분히 분리가 되잖아요. 조성이 이렇게 그러면은 자유에너지가 비로소 낮아져요. 그래서 큰 perturbation이 이제 뭐 큰 변동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한국말 잘 모르겠네. 이 perturbation이 클수록 즉 이 변동폭이 클수록 커야만 자유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커야만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뉴클레이션이 충분한 사이즈로 안정적으로 생길 때만 이렇게 두 번째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반면에 이 파란 색깔 영역 있죠? 여기 영역에서 이제 멈추게 되면 여기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쪼개져도 스몰 펄터베이션, 라지 펄터베이션 모두 다 자에너지를 낮춰요. 즉 어떠한 경우에도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충분한 뉴클리어스가 생길 필요도 없이 그냥 지 멋대로 마음대로 생겨요. 이걸 이제 스파이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작은 변동조차도 이런 분리를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깁스 프리 에너지가 뭐고 이게 뭐 볼륨 프랙션이 뭐고 좀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 더 다뤄야 되기는 하는데 좀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 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자체가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폴리머가 석출되거나 아니면 폴리머 블렌드가 페이지가 세퍼레이션 될 때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으로 되고 하나는 이제 바이노달 디컴포지션 혹은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 또 하나는 스파이노달 디컴포지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3차원 구조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폴리머 다이나믹스인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거는 폴리머 피직스 클래스에서는 이걸 내용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넣은 거는 아무래도 폴리머 피직스는 조금 아이디어란 상황에서의 것들을 다루고 있고 폴리머 피직스의 꽃은 사실 다이나믹스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실은 시간상 스킵을 했지만 폴리머가 어떤 컨파인먼트에 있을 때, 컴프레스 됐을 때, 스트레칭 됐을 때 폴리머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데 있는데 거기는 수식이나 계산을 쓰지 않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제가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마 기억을 아예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수식을 많이 풀어보면서 그게 머리에 이제 남았지 내용만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했는데 이제 좀만 지나면 다 까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스는 폴리머 피직스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워낙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한국말로 컴플렉스 플루 그러니까 복잡계 유체 혹은 영어로 컴플렉스 플루이드 컴플렉스라는 이 필드가 있어요. 이 필드에서 좀 배우는 좀 주로 다루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개괄적인 내용을 오늘은 이제 다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인탱글드 먼저 다룰 건데 언인탱글드는 폴리머 A가 이렇게 있고요. 색깔을 바꿀 수 있나? 폴리머 B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가 언인탱글드, 인탱글드는 이런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언인탱글드는 폴리머, 빨간 폴리머랑 이 청록색 폴리머가 서로 인터랙션 하지 않아요. 즉, 얘가 움직이는 게 이 체인, 서로 각 체인이 움직이는 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인탱글드인 경우는 우리가 이거 하나, 폴리머 체인 하나만 생각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이제는 이 청록 색깔 체인이 있는 것 때문에 빨강 색깔 체인이 움직이는 게 영향을 받는 것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케이스죠. 이 경우를 이제 인탱글드 폴리머 이거라고 부르고 그런 경우는 이제 다루는 게 인탱글드 폴리머 다이나믹스인데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제가 물리과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정도로는 뭐 엄청나게 갈 길이 멀어 보여요. 뭔가 되게 특정한 컨스트레인 하에서 얘네 아주 작은 일부분의 거동을 알아보는 거? 그 정도가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다른 내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울 수가 있네요. 이제 강의 중에 이 펜이 보여야 할 텐데 네, 일단 지저분한 거 지우고 다시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콜로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뤄야 돼요. 콜로이드가 용매에서 이게 비커고요. 이제 물이 차 있고 나노 입자예요. 나노 파티클. 나노 파티클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 파티클은 물에서 막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나노 파티클이 물에 분산되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사실 물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이크로 픽처를 항상 상상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노 파티클들은 물 속에서 뭐 제가 대충 그렸는데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얘가 움직이는 거는 완전하게 이제 랜덤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가정을 하죠. 그런 경우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간이 0초일 때 위치와 시간이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 t초일 때 위치의 차이의 제곱 뭐 순서는 상관없겠죠. 이 제곱의 통계적인 평균을 내보면 시간에 리니어하게 비례하고 앞에 상수가 붙어요. 3차원이라서 6D고 뭐 2차원 차원에 따라서 옆에 숫자는 달라지는데 여기 있는 D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확산 계수인데 D가 크면 D가 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값이 크겠죠?
즉 더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더 먼 거리를. 그러니까 더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D가 확산, 얘네가 움직이는 것을 지칭하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런 콜로이드의 모션을 물리학자들은 디퓨지브 모션 혹은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제 움직이는 것 모양 자체를 우리는 랜덤 워크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리얼 폴리머에서 얘네가 겹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얘네가 모노머가 움직이는 거를 셀프 어보이딩 워크라고 이야기 퀴즈에서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뭐 이런 모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 컨스트레인이 없는 나노 입자가 하나 움직이는 경우를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합니다. 뭐 좀 더 정밀히 말하면 이제 콜로이드인데 콜로이드는 이제 뭐 아주 작은 것부터 한 10마이크로미터까지도 물론 분산 안 되는 10마이크로도 있지만 잘 만들면 이제 물에 뭐 예를 들어 이게 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이드로필릭하게 만들면 분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막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콜로이드는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 힘이 없을 때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콜로이드들이 즉 입자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 힘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 힘을 F라고 할게요. 상수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강제로 이제 물을 한 방향으로 흘린다거나 그래서 일정한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F는 뭐죠? F는 ma예요. F는 ma인데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유체에다가 주사기에다 관을 넣고 나노 파티클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밀어요 여기를. 그럼 얘가 이제 힘을 받겠죠. 근데 이 입자가 가속하나요? 가속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어떤 이 힘에 주어진 힘에 정확히 동일한 양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마찰력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용액상에서는 이제 드래깅 포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속도가 올라갈수록 이 마찰계수 곱한 것만큼 힘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얘네는 컨스턴트 벨로시티로 이제 그 등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산기수가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먼 거리를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물리량이라고. 요거는 이제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더 빨리 혹은 더 먼 거리를 가겠죠. 주어진 시간 동안 이랑 비례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마찰계수가 작으면 더 잘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수에 비례할 거예요. 요거를 제시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것도 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은 확산계수가 이제 온도에도 비례하고 이제 프릭션 마찰계수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이거 뒤로 넘어갈 수가 없네. 그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영어로 써놨지만 그 액체의 점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점도가 더 끈적끈적하면 지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이 마찰 계수는 입자가 크면 작은 애들은 물을 저항을 조금 받는데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얇은데 이렇게 생겨서 이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저항을 이만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즉 크기가 작은 애랑 큰 애랑 비교해 보면 이제 힘을 받는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여차저차 해서 스토크라는 사람이 이제 스톡스 로우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6파이 곱하기 뭐 상수니까 이제 무시하시고 이제 비스코시티 즉 이제 점도 그리고 또 파티클의 사이즈에 비례한다 라는 이제 식을 제시를 해요. 이제 법칙이니까 이제 증명이 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 형태의 입자인 경우이고 구가 아니면 이게 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이 뉴토니안 리퀴드예요. 뉴토니안 리퀴드는 제가 써놨지만 우리가 물을 칼로 천천히 썰든 빨리 썰든 우리가 물을 썰 때 느끼는 힘이 달라지나요? 똑같죠? 근데 옥수수 전분가루는 여러분 사람이 막 빨리 뛰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뉴토니안 리퀴드가 아닌 거. 그래서 뭐 우리가 아이디얼 리퀴드를 다뤘듯이 아이디얼 폴리머, 아이디얼 가스를 다뤘듯이 뭐 좀 이상적인 경우를 에 한해서 이제 스토크스 로가 정확하게 잘 맞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칠 수가 있어요. 스토크스 로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합치면 스토크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확산계수, 이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했던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온도의 함수, 비스코시티의 역수에 비례하고 크기의 역수에 비례하고 따라서 여기에서 R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스코시티 알고 확산계수를 알면 역으로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크기가 중요한데 하이드로다이나믹 레디우스예요. 즉 용매, 이제 뭐 보통 물을 얘기하긴 하니까 물이 결합된 체외에 결합된 물까지 포함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폴리머에서도 크기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좀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헷갈릴까봐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H는 이제 하이드로다이나믹 레디우스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뭐 대문자로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물 분자가 결합된 뭐 대략 한 이 정도 이게 고분 이게 아마 단백질일 거예요. 뭐 한 이 파란 색깔 선 정도 되는 크기고요. 이제 RM은 가상의 반경인데 뭐냐면 hard sphere with same mass 얘네의 평균 밀도를 갖는 이제 RM이 어딨죠? 이 검은 색깔 선이죠. 즉 얘네가 공간을 꽉 채웠을 때 크기라고 구 형태로 됐을 때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RG는 이제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뭐 각 체인 원래는 이제 폴리머 체인이 뭐 이렇게 있을 때 각 체인별로 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이런 구 원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 뭐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R은 근데 이제 보면은 RG는 굉장히 작죠. RG보다 실제 우리가 인지하는 크기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R은 뭐 맥시멈 레디우스인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이 나노 입자를 하시는 분들, 단백질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장담하는데 모두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해요. 그럼 얘는 RH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DLS로 쟀는데요? 하고 이 사이즈라는 건 단 하나의 물리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사이즈를 정의하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RG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잴 수 있다는 거를 우리 배웠었죠? 자, 그러면 RH와 RG가 어떤 게 더 큰지 뭐 이런 게 사실은 물리학자들한테 또 되게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뒤에 다이나믹스를 좀 더 설명할 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면 RH가 항상 RG보다 클까요? 아니요. 그거는 케바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ighly charged 된 경우 일단 우선 그 하이드로다이나믹 사이즈는 차지가 많이 된 물질이 물에 있을 때는 크기가 훨씬 커져요. 훨씬.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1나노인데 똑같은 파티클이 차지만 바뀌었을 뿐인데 뭐 2나노 뭐 이렇게 측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차지에 따라서 굉장히 디펜던트 합니다. 또 RG는 우리가 이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스가 어느 정도 거리에 분포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또 멀리 분포하는 애들은 RG가 크고 완전 컨덴스드 돼가지고 분포하는 애는 RG가 작겠죠. 그래서 각각이 커지고 작아지는 효과를 일으키는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는 언제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RH가 크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크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개념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이제 뭐 재료 연구나 뭐 지금 하시는 연구에서도 입자 크기가 뭔데 뭐 어때? 아니면 뭐 엑스레이로 크기를 쟀는데 뭐 DLS랑 달라. 크라이오 TM이랑 달라. 왜 다르지? 이런 거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봄학기에 이제 연성 소재 분석 개론이라는 강의를 이제 개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뭐 들으셔도 되고 그 강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 기술들을 같이 실험을 해보고 실제 데이터를 같이 해석해보고 뭐 이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소프트 머티리얼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되시면 또 들으셔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면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폴리머를 생각을 해봅시다. 폴리머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제 라우스 뭐 이제 먼저 언인탱글드 폴리머 다이나믹스 먼저 봅시다. 자, 다른 폴리머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즉 다른 폴리머가 사실 없다기보다는 다른 폴리머가 이 녹색 폴리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녹색 폴리머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뭐 이런 것들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라우스라는 사람이 세운 모델이랑 짐이라는 사람이 세운 모델이 있고요. 라우스 모델은 좀 다일루트한 경우에 즉 폴리머끼리 너무 가깝지는 않은 경우에 조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뒷장에서 더 설명할 거니까 이제 짐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머 멜츠 이제 그 얘랑 용매 사이 인터랙션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마치 당구공들끼리 연결돼 있어가지고 걔네가 움직이는 걸 이제 좀 설명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라우스 모델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녹색깔 고분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고분자에서 모노머와 모노머가 연결돼 있는데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이제 왔다 갔다 뭐 하는 게 가능한데 근데 이 스프링 컨스탄트나 뭐 이런 물리량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얘네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주위에 있는 용매 분자와의 상호작용, 물 분자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네가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굉장히 균일한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제 초반에도 또 강의 중간중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 강의의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내용 이제 이 강의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제가 배웠던 거는 이제 렉처가 그 수업이 세 과목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반절 과목에다 다 넣으려고 하니까 뭐 내용을 빼고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근데 6분의 1로 내용을 줄이다 보니 수식을 데리베이션하고 하기가 굉장히 시간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개념을 혹은 뭐 약간 세미나처럼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의 내용만 가져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스 모델도 요거는 솔직히 수식을 유도하는 게 꽤나 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결론만 좀 오늘 강의에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두 가지 물리량을 우리가 시간 스케일을 좀 고려를 할 거예요. 이 라우스 모델에서는 두 개가 중요한데 타우 제로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뭐 솔번트 비스코시티 뭐 본드 랭스 세제곱 곱하기 KT 아니 나누기 KT인데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모노머의 개수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타우 R은 모노머 개수의 제곱에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타우 제로 먼저 시간을 우리가 타우 제로보다 짧게 볼 때 예를 들어 이게 뭐 1분이다 했는데 1분보다 언더로 이 폴리머를 관찰하면 폴리머는 움직이지 않고 마치 고무처럼 탄성이 있는 반응을 보인다 라는 거예요. 또 타우 R 릴렉세이션인데 이 타우 R 릴렉세이션 타임보다 긴 시간에서 이제 본다. 만약에 이게 뭐 1시간인데 우리가 2시간 동안 본다. 2시간 스케일에서 본다 하면은 고분자가 마치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제 간단한 이제 액체처럼 뉴턴의 리퀴드처럼 그냥 확산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메이크 센스 하죠? 굉장히 다일루트한,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물에 그냥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가 아주 이제 뭐 예를 들어 타임랩스를 찍었다고 생각해 보면 얘네가 막 움직여요. 그럼 얘네는 마치 액체가 움직이듯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아주 짧은 순간에 보면 얘가 이제 움직일 때 전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마치 스프링에 걸려가지고 탄성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우 제로와 타우 R 사이에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하는 거는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기는 너무 스코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즈 이제 구슬이 용수줄에 연결돼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비즈 이너 스프링 모델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라우스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이제 뭐 이런 스프링으로 모노머를 연결해 놓은 것 같고 희석된 상태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는 고무같이 움직이고 굉장히 긴 시간에서 관찰하면 액체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거동을 한다고 여기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이제 짐 모델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더 복잡해요. 요거는 당구공과 같다고 보면 돼요. 이제 솔리드 스피어라고 써놨죠. 모노머와 결합된 이제 용매 분자가 이제 당구공과 같이 돼 있어 당구공들로 이루어진 모노머가 움직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당구공이 움직이는 거니까 초반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콜로이드가 움직였던 것들 있죠. 그거랑 조금 비슷한 식으로 얘네가 수식들을 유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 타오 제로는 뭐 비슷하고 타오 제트 짐 모델의 릴렉세이션 타임 스케일은 모노머 개수의 1.76이에요. 근데 라우스는 2였죠. 그러니까 라우스보다 이제 더 빨리 움직인다고 여기는 모델이다 라고 하면 돼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사이즈 뭐 하이드로 다이나믹 사이즈랑 자이레이션 사이즈를 제가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요게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비율이 이 고분자의 거동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거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표로 보여드리는 목적은 얼마나 이 이론들이 사실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뭐 당구공이겠어요 모노머가 뭐 그건 약간 말도 안 되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럼 현실이랑 얼마나 괴리감이 있나 라는 보는 건데 사실 뭐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뭐 이런 것들에서도 여기 보면은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보다 잘 맞다. 짐 시오리로 예측한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거는 여기 보면은 RG와 RH가 비율이 1에 근접하지 않고 굉장히 다르죠? 사실 RG와 RH가 굉장히 비율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물리학자들이 뭐 더 이것저것 또 연구를 하는데 뭐 그것도 스코프를 벗어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굿 솔번트에서 그러면 RH가 아이고야 죄송해요 뒤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RH가 RG보다 작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고분자의 경우는 굿 솔번트면 이렇게 펴 있겠죠 그쵸? 익스클루드 볼륨이 포지티브니까요. 그러면은 이 펴져 있는 게 느끼는 힘을 F0라고 했을 때 똑같은 힘을 느끼고 있는 가상의 입자를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입자의 크기를 RH, Radius of Sphere in Stokes Law, 즉 하이드로다이나믹 사이즈겠죠. 이 RH.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아무리 이제 얇은 체인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Radius of Gyration을 계산을 해보면 얘보다는 이제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굿 솔번트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RH가 RG보다 작습니다. 이제 푸어 솔번트에서는 당연히 이 갭이 점점 줄어들다가 뭐 역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랑 인터랙션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 혼자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이 제일 많았는데 오늘이 제일 빨리 끝나게 생겼네요. 아무튼 이 인탱글드 폴리머 다이나믹스로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좀 얘기하려고 해요. 가장 그래도 그럴듯하고 이해하기 쉽고 좀 대표적인 모델이 이 튜브 랩테이션 모델인데요.
이제 먼저 인탱글드 폴리머는 이 단일 고분자의 모션이 제한돼요. 어떤 거에 제한되고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어떤 거에 제한되고 영향을 받냐면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른 고분자에 의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니까 이 주황 색깔 폴리머가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해가지고 뭐 별의별 희한한 모델들이 나왔는데 제일 뭐 실험치와 근접한 결과를 내놓는 게 이제 랩테이션 모델이고요. 랩테이션 모델에서는 이제 튜브 형태로 이 모노머들이 영향을 안 받고 움직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이 정도 되는데 다 진폭 정도를 튜브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튜브를 따라 이제 제가 흰색으로 표기한 이 튜브를 표기를 하고요. 이 튜브 안에서 주황 색깔이 기어가듯이 움직인다 해서 이제 랩테이션 모델인데 마치 뱀이 기어간 것 같다 해서 뭐 랩테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튜브의 다이어미터는 이제 amplitude of fluctuations 이 모노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진폭이에요, 진폭. 모션의 진폭이고 이게 주위 체인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체인이 크게 얘네를 뭐 못 살게 안 굴면 뭐 더 클 거고요. 체인이 아주 빽빽하게 있으면 이게 작아질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인탱글드 스트랜드에 있는 모노머의 개수에 비례해요. 루트에 비례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위 개수가 이제 인탱글드 폴리머 모노머의 개수가 뭐 주위에 뭐 굉장히 많다 하면은 얘네가 당연히 죄송해요. 이 인탱글드 스트랜드의 이제 모노머 개수가 많아지면은 진폭도 커져요. 그러니까 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모델이 있다. 그래서 얘네가 마치 튜브, 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튜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고, 그 튜브 안에서 모노머들이 막 기어가듯이 움직이는 모션을 이제 가정하고 이제 계산을 한 게 튜브 랩테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실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 뒤에 리뷰 슬라이드를 또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요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지금 간단하게 다룰지 아니면은 그러면 사실은 제가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들도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리뷰까지만 지금 하는 걸로 합시다.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제가 바이오 쪽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폴리머 관련해 가지고 좀 연구했던 내용들 소개를 드리고 뭐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이랑 퀴즈도 풀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그 여러분들의 연구를 좀 들어보고 같이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폴리머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했고, 폴리는 맨이란 뜻이고 머는 이제 그 반복되는 단위죠. 그래서 뭔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모노머라고 부르는 이 하나가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폴리머라고 한다 했고, 처음에 아이디얼 체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노머끼리 겹칠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모노머끼리 인터랙션도 없고 겹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얼 체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뭐 트랜스나 가우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우리 다이어그램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갈 때 뭐 얘네가 이쪽에 이렇게 있을 때랑 반대쪽에 있을 때랑 뭐 여기 더 안정하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랭스 컨셉도 다양하게 배웠어요. 이게 0인 이유 알죠? 이제 설명했었고 0이라 가지고 뭐 이런 물리량을 또 정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얼 체인 모델 다루다가 persistence length도 설명했고요. 컨트롤 랭스, 맥시멈 랭스 설명했고 이제 브랜치드 폴리머 때문에 생겨났던 이 radius of gyration이라는 개념도 설명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소개했던 5가지 모델, 이 표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시험은 봐야 되니까 뭐 제가 뭐 수식해서는 안 하더라도 뭐 이 표 채워라 하는 거는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아이디얼 체인 다음에는 뭐 리얼 체인에 대해서 배웠고 익스클루드 볼륨이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어떤 걸 의미했을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 솔번트 퀄리티 제가 굿, 세타, 푸어, 에이설멀 뭐 이런 솔번트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이 퀄리티에 따라서 이 폴리머가 그 솔번트에서 뭐 익스텐디드 컨포메이션을 갖는지 아니면 뭐 굉장히 컨덴스드 컨포메이션을 갖는지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문헌을 찾아서 예측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 있나요? 라는 퀴즈 퀘스천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했었죠. 왜냐면 뭐 예를 대표적인 게 에이설멀 솔번트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모르면 다음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는 걸로 하시죠. 이제 스캐터링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했는데 이제 RG 값을 잴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기술이고 저희 랩이 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캐터링은 이제 움직임의 방향이 바뀌는 거 충돌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고 브래글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줬었고 이제 RG 값을 엑스레이 데이터를 통해서 재는 거를 유도는 안 했지만 뭐 이런 데이터를 얻어서 기울기 값으로 RG를 실제로 계산해 보는 거를 같이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블렌드가 뭔지 또 폴리머 솔루션은 뭔지 레귤러 솔루션은 뭔지 얘기를 했었고 요거를 레티스 모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로리 허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웠고요. 즉 이제 연력학이죠. 에너지와 엔트로피로 폴리머의 거동을 섞이는 현상을 이해하는 이퀘이션이었고 엔트로피는 이제 믹싱을 페이버한다고 했어요. 제가 진짜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항상인가요? 이거 답변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에너지 텀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다 까먹어도 이건 기억하세요 했던 게 플로리 인터랙션 파라미터죠.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섞이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 유도나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했지만 솔루션이나 멜츠의 경우에 이렇게 페이스 세퍼레이션은 되는 게 두 가지 다른 영역으로 메커니즘으로 이제 뭐 뉴클레이션 크로스와 스파이노달 디컴포지션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이고요. 뭐 폴리머 다이나믹스에 대한 거는 제가 시험이나 뭐 퀴즈에서도 크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건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라오스 모델이 뭔가요? 진 모델이 어떤 가정을 했나요? 뭐 결론적으로 폴리머의 거동을 두 가지 타임 스케일로 바라볼 수 있고 뭐 고무라던가 아니면 뭐 액체처럼 여길 수 있다. 그리고 뭐 다이나믹 인탱글드 다이나믹스에서는 폴리머가 주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까지를 예를 들어서 튜브라고 가정을 하고 그 튜브를 기어가는 식으로 폴리머의 거동을 이해한다. 라는 이제 튜브 랩테이션 모델을 제가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조금 내용이 갑자기 확 어려워졌는데 또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굉장히 저도 아쉽고 그렇지만 꼭 강의 내용을 듣고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을 뭐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뒤에 퀴즈 문제들도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면서 풀어보는 걸로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